자유한국당이 위기라고 합니다. 20대에서 40대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당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당에서 여성위원회, 여성차세대 위원장으로서 맹렬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보수우파 재건에 앞장서는 멋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물론 미인이시고요.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방송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네. 막 떨린다고 네. 그러시는데 지금... 옆에서 보기엔 전혀 떠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지금 떨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김정희 위원장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정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SNS 컨텐츠를 연구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그런 컨텐츠 팀 에든 크리에이터즈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 존중, 가정 이런 기타 등등 우리가 자유주의에서 지켜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 알려내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좀 악용되고 있는 독소 조항이 있는 법들에 대해 반대 활동들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 직전에 네. 좀 긴급 수혈된 감이 없지 네. 않아서 당에서 임명장이 나오기 전에 네. SNS 본부장을 여성본부에서 맡게 돼가지고 바로 작업을 들어가고 그렇게 네.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년 동안 교육 사업을 계속 했었어요. 네. 교육계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뭐 영어 유치원 영어 프로그램부터 초중고 고입 대입 뭐 토플 뭐 그다음에 유학 프로그램까지 교육계에는 그래도 한 20년을 했거든요. 거기서 왓슨스 스쿨에 보낸 사람도 있어요? 저희는 아이비리그는 코넬대를 보냈어요. 네. 왓슨스 스쿨을 좀 보낸 사람이 있으면 물어볼 게 많은데 왜 그러게 그런지 다 아시죠? 네네. 아직 정치를 지향하는 학생을 못 만나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런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로표 의원님께서 저를 이제 뽑으실 때 그런 점 때문에 갑자기 생각지 않게 당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나저나 이렇게 네. 당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누구의 말로는 뭐 쓰러져 가서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네. 그런 자유한국당에 3개월 전에 들어오셨다. 네, 그렇죠. 그럼 무슨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셨습니까? 사실 용기와 배짱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집안 자체가 보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모든 국민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제 저는 여자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자유한국당이 청년하고 젊은 여성층 그리고 SNS에 취약하다고 하시면서 좀 부탁이 들어와서 저는 선거가 바로 코앞이니까 저희 또 팀을 갖고 있으니까 바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저희 여성위원회 로고 디자인부터 이렇게 쭉 하고 이따가 이제 뭐 얘기가 나오면 얘기하겠지만 숨어있는 우리 보수파의 잔다르크시네. 그건 아니고요. 예, 뭐 잔다르크처럼 화형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시작해보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20대부터 40대 지지가 좀 최악입니다. 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왜 청년층에게 뭐 또 여성층에게 인기가 없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청년부터. 얘기를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오는 여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 네. 그게 뭡니까? 저는 세계관 전쟁에서 저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관 전쟁에서 졌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좌파가 언론과 문화 권력과 그리고 종교조들을 장악하면서 그렇게 지난 30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키워왔고 아주 집요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수호해야 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을 못하지 않았나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 진영에 있는 분들을 이번에 처음 만났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사실 저쪽은 그게 되게 통일이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지 않지만
진영의 논리라는 게 정돈되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문화를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그 세계관 자체가 상식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단순히 뭐 청년들에게 또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뭐 세련된 정책과 컨셉이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더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보수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진보의 네이밍 프레이밍에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수라면은 영어로는 컨설버티브잖아요. 보수와 네. 진보 이렇게 나누는 이 프레임 자체도 네. 저들에게 말려 있는 거다. 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진보 그러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네. 가치지향적이고 네. 같이 하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름부터 일단은 네.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리즘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수주의는 상대적이라는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인데 그러면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는 이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우리가 추구한 건국했을 때부터 추구했던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수권 정당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대중들과 소통하고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계속해서 정립하고 그것들을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가치와 철학을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국민들과 또 각 계층에게 다양한 맞는 컨셉과 그런 정책과 그런 소통의 방법들로 같이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다. 결론은 세계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이지.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면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 근본은 세계관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한데 좀 떨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떨린다며. 떨고는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너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두서없지만 아니 막 그냥 떨면서도 이 정도 얘기하시면 안 떨면 얼마나 더 멋지게 수려하게 얘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말씀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진지전에서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지전에서 졌다. 그러니까 사회 각 영역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관 교육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길러낸 사람들에 대해서 좌파들은 이미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저는 진지제와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문화 영역, 각 문화가 아니라 뭐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뭐 교육계, 법조계, 뭐 이런 모든 영역들에 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보수 우파는 무엇과 누구와 싸우고 있고 이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집요하게 몇십 년 동안 해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슈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그렇게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를 정립하고 우리의 세계관을 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슈 파이팅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항상 정한 프레임에 우리는 말려 들어가서 각각의 이슈에 싸우다 보면은 밀려나는지 모르고 밀려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지를 구축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에 대해 집중해서 본다면 교육과 언론과 문화를 장악한 세력에게 청년들을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세력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매우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로 그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근본적인 문제부터 급할수록 근본부터 본질로 돌아가야지. 네, 아니, 뭐 그렇게 상황 생각을. 이제 뭐 대응까지는 네. 그렇고 지금 하여튼 네. 세계관 생각을 전쟁에서 합니다. 진 거다. 네. 맞는 말씀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지전에서 졌다. 네. 저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오면서 프레임 싸움을 해왔는데 우리는 현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들의 프레임에 말렸다. 그죠? 일례를 들면 네이밍 전쟁에서도 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있고 민주주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현상, 박근혜 탄핵 이후의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약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사이에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파고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의 약점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이 사회와 국가의 적대적인 세력에게도 자유를 주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성숙된 국민들, 시민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데 우리 우파는 시민 세력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민 세력과 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고요. 근데 뭐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네. 것처럼 예를 든다면 민주주의의 적에게까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가치 내지 철학들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네이밍 전쟁에서 졌다라고 그럼에도 생각하는 불구하고 거죠. 그런 어떤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어떤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보수파들이 제대로 각인하지 못하는 네, 사이에 그렇죠. 관념적인 어떤 자유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네, 그렇죠. 그런 어떤 반대를 위한 어떤 반대를 위한 주장조차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자유주의고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서 한 분 더 붙여서요. 저는 그 말씀도 맞는데 거기서 저희 더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프레임 그리고 친일과 반일 이거 사실은 안보 문제를 염두에 둔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속적인 친일 프레임으로 반일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관념을 강화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전체주의로 가는. 사실은 히틀러도 전체주의였죠. 전체주의 말은 하지 않죠. 전체주의로 말은 하지 않지만 전체주의적 성격과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내부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를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이밍에 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안보를 무너뜨리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평화일 수 있겠죠. 그런 연방제로 갈 수 있는 위험도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평화적인 그러고 이런 보니까 용어들. 저쪽에서 뭔가 좋은 이렇게 단어들은 다 거의 가져갔죠. 선정돼. 그렇죠. 평화. 그 사드 가면 평화 온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한편의 권익을 위해서 다른 한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부분을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든지 그럼 자유, 평화, 인권 너무나 좋아하지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동상이몽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우익에서 민주, 평화,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저쪽 좌파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다른 의미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유명한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저희가 많이 말려드는 게 참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상황이다. 근데 사실 아까 그 친일과 반일을 나누면서 민족을 이야기하는 사실은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일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실은 위안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지만 그 이면에 놓인 어떤 정치적, 어떤 외교적인 어떤 노림수는 결국은 삼각동맹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트라이앵글인 한국과 일본 간의 건강하고 발전적인 이 관계를 자꾸 이걸 갖고 발목을 잡으면서 흐트러뜨리면서 결국 삼각동맹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전략이 떨려서 말을 못했는데 정확하게 이 말씀을 사실 이제 이런 짚어주셨어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언론, 문화, 교육 이 특히 세 가지 영역에서 나름대로 진지를 구축하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학창 시절부터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은 좌파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이미 되어져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이 상황에서 열심히 하면서 뭐 다 가까이 다가가고 이미지업하고 이런다고 좀 될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이미 어떻게 보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관적인 되게 비관적이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될 상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환자에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곧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암이라고 알려주면서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옳은가? 그러면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하여 죽을 병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옳은가? 예를 들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가정사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라면 우리가 국가의 리더십이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어르신들을 저는 보필한 입장이잖아요.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정확한 진단, 가슴 아프더라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과 그리고 단기적인 계획들이 동시에 일관된 전략 속에서 나와야지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슈 파이팅만 따라가다가 정말 자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악어랑 원숭이가 싸우는데 물에서 싸우면 악어가 이기는 거고 육지에서 싸우면 원숭이가 이기는데 우리는 원숭이인데 계속 결국 물에 가서 악어랑 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비유신데요.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거는 예, 그래요. 그러면 좋다.
자, 여성들의 지지도도 최악이에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 자체가 아까 말한 세계관 전적에서 지고 진지적 진거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면 청년층에게는 비전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리고 청년들은 사실은 비전에 피가 끓거든요. 근데 그들의 가슴을 끓을 만한 심장이 뛰게 할 만한 비전을 제시 못하는 게 저는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성들에게는 사실 되게 문화적이에요. 여성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당은 감성 코드가 없어요. 네.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당 경험이 전혀 없고 사실 정당에 별 관심이 없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픽업하신 이유가 저는 SNS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급하시니까 뽑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SNS 콘텐츠 뭐 예를 들어 웹툰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카드뉴스라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뭐 브랜드 로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필하려는 이미지를 잡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브랜드의 가치와 컨셉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컨셉, 일관된 컨셉과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디자인이 있고 뭐 부가적인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당에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되자마자 우리 당의 여성상은 뭐냐, 네.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다 모른대요. 그 어려운 걸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그런 가치가 있어야지만 디자인이 되는 건데 네, 네. 제가 디자인 컨셉 잡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만드셔야죠. 만들었어요. 아. 네,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정당 같지 않고 네.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지만 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꽃을 모티브로 잡아서 여성 공약들이 딱 봤을 때는 꽃 사진이에요. 다 무슨 꽃이에요? 다양한. 꽃을 네, 다양하게 썼습니까? 여성 공약들을 전부 다 이미지에 맞는 꽃을 하나 선택해서 꽃을 컨셉으로 해서 그냥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냥 사진 예쁘니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단 감성 코드가 일단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주려고 하는 가치와 세계관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펼쳐갈 전략들과 이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여성위원회 들어와 보니까 각 시도당 여성위원회가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근데 그게 다 각각인 거예요. 네. 행사도 각각이고 네. 뭐 하여튼 이름도 각각이고 예. 디자인도 각각이고 이게 도대체 한 당에서 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건 하실 일이 되게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네. 그 태도가 세상에 대한 태도가 네,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 네, 그렇죠.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할 일이 많고 얼마나 좋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저희 가치가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네, 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네. 때문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지향하는 추구하는 가치가 틀린 게 아니라 네. 방법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방법이 고민이 부족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사실상 뭐 국민과 청년들로부터 신뢰 지지 회복할 방안 이런 얘기들까지도 같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 전당대회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 출연하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까지 아주 절실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네. 뭐 들어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를 해서 새로운 이제 지도부를 만드는데 네. 뭔가 그 지도부에 이런 건 꼭 좀 해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혹시 꼭 이렇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너무 많은데요, 사실은. 몇 가지만 선택해서 나중에 얘기를 또 하다면 모실게요. 네, 너무 많은데 뭐부터 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의리를 지키되 끼리끼리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신념, 정치 철학에 대한 신념과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끼리끼리가 아니라 네, 가치와 신념에 끼리끼리 하는 네. 그게 뭐 군자로 비슷한 거네요. 소인과 군자는 소인은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데 군자는 대의를 위해서 모인다. 그런가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것이 사상전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상전이라는 네, 인식이 전쟁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에게는 치열하게 끝까지 투쟁을 해주시고 대표들이시니까 저희는 리더십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군들끼리는 뭔가 논의가 있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지지층들이 실망을 하고 지금은 실망을 넘어서 사실은 굉장히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많이 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불과 3개월도 되기 전에는 사실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망은 없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세계관을 정립하고 그러한 판들을 또 길러내고 그런 교육들 그리고 그런 문화 활동들에 투자해 주시고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 맞는데요. 그중에 정말 어떤 가치를 그럼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인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해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추구할 핵심 가치와 그 핵심 가치들이 부딪힐 때 우선순위만큼은 진영의 논리로 정립되어 있어야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모여서 회의할 수는 없잖아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도 젊은 여성이 다 그 나이 때 들어가거든요. 그것들을 문화로 어떻게 풀어내는가의 문제지 개념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청년들에게 다 어떤 가치를 주어야 할 것인가. 정말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고 정말 조폭 깡패 집단 같은 북한의 그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이 비좁은 땅덩이에 갇혀서 비굴하건 평화를 외치다가 인질로 점점 인질화되면서 결국은 굴복할 공산주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국민과의 생명과 권익의 이익이 있는지. 사실 역사적으로 입증된 우월한 제도죠. 인간이 만든 제도에 완벽한 제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우월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내지 못했고 그러한 것들을 정립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 간의 가지되 애국주의적인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좁은 땅덩어리를 벗어나서 북한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실크로드를 넘어서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계 시장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가치 자유통일한국의 경제적 가치와 그리고 정치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낸다면 정말 청년들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피가 끓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만난 청년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정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미래의 우리 대통령 여성 후보를 만난 듯한 아주 그런 제가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제가 가슴이 뛰고 있는데 정말 참 한 말씀 한 말씀 맞는 말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좀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전쟁입니까? 전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적인 가치고 그 위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아니라 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싸우고 있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지금 한국 상황은 전쟁 상황 아니에요? 전쟁이죠. 이걸 전쟁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네, 저는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반에 들어온 거꾸로 제가 거죠. 간단하게 다시 질문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비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펼쳐나온 것들이 그것이 가치로서의 이념성과 사상성의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헌법입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예를 들면은요. 동성애자들의 인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다른 개인들, 다른 사람들의 양심과 사상과 종교와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역차별을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일부러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프레임에
반대자들을 가두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의 이름은 다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네. 얼마나 좋아요. 포괄적 차별을 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얼마나 겁니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법률 용어를 일반인이 알지 못하면 절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다? 양성평등 남녀관계예요. 성평등이면 그럼 동성애자 인권만 보장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런 것들이 통과된 나라를 보면 시체성애, 소아성애 아주 여러 가지 수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 내에서 동성애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동성애자 인권은 중요하지만 그러면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고 군의 전력이 약화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의 차별금지법은 600페이지가 넘어가요. 네. 디테일한 조항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법에 명확하게 알려서 준법 정신 가진 사람이 이 법을 지키게 만들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법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이 통진당 맞나요? 옛날? 네, 통진당. 2012년에 최초 발의했던 법안을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는 어떠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있냐면요. 차별이란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네. 그거는 내가 성추행과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수치심을 느끼면 그건 성추행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주관설이네요, 그렇죠. 주관설. 굉장히 주관적인 수치심, 모욕감 뭐 이런 것들 주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지만 구체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냐라는 것은 아무것도 표현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한다고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방금 말씀을 나눠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보수 고유의 어떤 가치를 지켜야 되는 문제 가운데에서 결국 헌법을 네. 최고의 법인 헌법을 매개로 한 어떤 법률 싸움이네요. 네, 어떻게 가치를 논리 싸움. 법률화하는 그렇죠. 것에서 가치를 표현의 법률화하는 전쟁인 거죠. 것이죠. 네.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부탁을 지적인데 꼭 드립니다. 우리 선법을 좀 수호해 주셨으면 저랑 좋겠어요. 만난 적이 오늘 처음 아닌가요? 네, 처음이에요. 근데 저랑 자주 대화를 하신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어찌 그리 저랑 생각이 가까운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엉겨부터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바쁘신데 좋은 이야기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심장이 뜁니다. 감사합니다. 제 심장이 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이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가슴이 뛰는 이유는 저 아름다움 속에 치열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우리 보수 우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어서 가슴이 뛰고요. 세 번째는 단순하게 가슴이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치열한 고민 속에 자신의 어떤 논리, 근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갖췄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보다는 저는 두 번째 문제에 더 가슴이 뛰었고요.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제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모시고 더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다. 아유. 자유한국당이 위기라고 합니다. 20대에서 40대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당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당에서 여성위원회 여성 차세대 위원장으로서 맹렬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보수우파 재건에 앞장서는 멋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물론 미인이시고요.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방송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네. 막 떨린다고 네. 그러시는데 지금- 옆에서 보기엔 전혀 떠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지금 떨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김정희 위원장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정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SNS 컨텐츠를 연구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그런 컨텐츠 팀 에든 크리에이터즈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 존중, 가정 이런 기타 등등 우리가 자유주의에서 지켜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 알려내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좀 악용되고 있는 독소 조항이 있는 법들에 대해 반대 활동들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 직전에 네. 좀 긴급 수혈된 감이 네. 없지 않아서 당에서 임명장이 나오기 전에 네. SNS 본부장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단순히 뭐 청년들에게 또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뭐 세련된 정책과 컨셉이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더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보수주의고 보수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진보의 네이밍 프레이밍에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수라면은 영어로는 컨설버티브잖아요. 보수와 네. 진보 이렇게 나누는 이 프레임 자체도 네. 저들에게 말려 있는 거다. 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진보 그러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네. 가치지향적이고 네. 같이 하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이름부터 일단은 네.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리즘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수주의는 상대적이라는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인데 그러면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는 이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우리가 추구한 건국했을 때부터 추구했던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수권 정당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대중들과 소통하고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정립하고 그것들을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가치와 철학을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국민들과 또 각 계층에게 다양한 맞는 컨셉과 그런 정책과 그런 소통의 방법들로 같이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다. 결론은 세계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이지.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면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 근본은 세계관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한데 좀 떨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떨린다며. 떠밀고는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여성본부에서 맡게 돼가지고 바로 작업을 들어가고 그렇게 네.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년 동안 교육 사업을 계속 했었어요. 네. 교육계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뭐 영어 유치원 영어 프로그램부터 초중고 고입 대입 뭐 토플 뭐 그다음에 유학 프로그램까지 교육계에는 그래도 한 20년을 했거든요. 거기서 왓슨스 스쿨에 보낸 사람도 있어요? 저희는 아이비리그는 코넬대를 보냈어요. 네. 왓슨스 스쿨을 좀 보낸 사람이 있으면 물어볼 게 많은데. 왜 그러게 그런지 이제- 다 아시죠? 네네. 아직 정치를 지향하는 학생을 못 만나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런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표 의원님께서 저를 이제 뽑으실 때 그런 점 때문에 갑자기 생각지 않게 당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나저나 이렇게 네. 당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누구의 말로는 뭐 쓰러져 가서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네. 그런 자유한국당에 3개월 전에 들어오셨다. 네, 그럼 그렇죠. 무슨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셨습니까? 사실 용기와 배짱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집안 자체가 보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국민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제 저는 여자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그 자유한국당이 청년하고 젊은 여성층 그리고 SNS에 취약하다고 네, 네. 하시면서 좀 부탁이 들어와서 그렇구나. 네, 저는 선거가 바로 코앞이니까 네, 네. 근데 저희 또 팀을 갖고 있으니까 네, 바로 네. 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네. 저희 여성위원회 로고 디자인부터 이렇게 쭉 하고 그러셨구나. 이따가 이제 뭐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하겠지만 숨어 있는 우리 보수파의 잔다르크시네. 그건 아니고요. 예. 뭐 그냥- 잔다르크처럼 화형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네. 한번 얘기 네. 시작해 보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20대부터 40대 지지가 좀 최악입니다. 네. 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왜 청년층에게 뭐 또 여성층에게 이렇게 여성층 인기가 얘기는 없냐 좀 이따. 뭐 여러 가지 이런 청년부터. 얘기를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본적인 오는 문제. 여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네. 놓치고 있었다. 네, 그게 뭡니까? 저는 세계관 전쟁에서 저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관 전쟁에서 졌다. 네, 그게 그것도 아주 무슨 중요한 말씀이세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좌파가 언론과 문화 권력과 그리고 정교조들을 장악하면서 그렇게 지난 30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키워왔고 아주 집요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수요해야 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을 못하지 않았나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 진영에 있는 분들을 이번에 처음 만났지만 네.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다르죠. 받았어요. 예. 근데 사실 저쪽은 그게 되게 통일이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지 않지만 진영의 논리라는 게 정돈되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문화를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그 세계관 자체가 상식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두서없지만 아니 막 그냥 떨면서도 이 정도 얘기하시면 안 떨면 얼마나 더 멋지게 수려하게 얘기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말씀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진지전에서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지전에서 졌다. 그러니까 사회 각 영역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관 교육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길러낸 사람들에 대해서 좌파들은 이미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저는 진지제와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문화 영역, 각 문화가 아니라 뭐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뭐 교육계, 법조계, 뭐 이런 모든 영역들에 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보수 우파는 무엇과 누구와 싸우고 있고 이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집요하게 몇십 년 동안 해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슈에 대해서만 대응하고 그렇게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를 정립하고 우리의 세계관을 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슈 파이팅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항상 정한 프레임에 우리는 말려 들어가서 각각의 이슈에 싸우다 보면은 밀려나는지 모르고 밀려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지를 구축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에 대해 집중해서 본다면 교육과 언론과 문화를 장악한 세력에게 청년들을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세력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매우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로 그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근본적인 문제부터 급할수록 근본부터 본질로 돌아가야지. 네, 아니,